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동적인 궤도 선회를 넘어 위성의 적정 고도를 조절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놀라운 진전이라는 분석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성 기술이 예상했던 것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위성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를 벗어나도 다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체적인 궤도 상승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Many big satellites can raise their orbits, but often for somewhat smaller satellites, this is not the case, and it's certainly more advanced than a satellite that cannot raise its orbit. And in that sense, it shows something about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the North Korean space program, the North Korean satellite program. 랭브로크 교수가 VOA에 제공한 위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리경 1호는 지난 19일 위성 궤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근지점을 488km에서 497km로 약 10km가량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이날을 기점으로 24일까지 6일에 걸쳐 5단계씩 단계적으로 고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인위적으로 위성 고도를 상승시킬 역량이 있으며 위성이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랭브로크 교수는 북한이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건 우주 공간에서 위성의 자세나 방향을 제어하고 자유자재로 궤도의 고도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더 높은 수준의 위성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위성 역량을 보여줬던 북한이 단기간에 이 같은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무기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위성 분야 기술을 이전한 데 따른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satellites and the satellites that are launching, North Korea, I would say it's probably a moderate level of capability. So they have some capability, but it is not very sophisticated. There may be some additional reliability that Russia is able to help with. On the satellite side, there may be some technology exchange on, for example, sensors or solar panels or other satellite subsystems. 전문가들은 또 위성 궤도 조정 역량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이 추구하는 미사일 분야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했습니다. It's the same type of technology, whether you're putting a warhead in exoatmospheric to come down on a target on land or whether or not you're putting a satellite in orbit, you still need big missiles, big rockets with the ability to put payload in space. And so I think, that it's all part and parcel of the same thing. 피터스 연구원은 다만 ICBM의 핵심 역량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위해선 상승 고도에서 추가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북한이 ICBM 연구 과정에서 위성 궤도 조정 기술에 대한 영감을 얻어 위성 분야 성공을 미사일 분야에 접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주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매우 역동적인 한반도 상황 속에서 미한 동맹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데이비드 엘빈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엘빈 참모총장은 28일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다음 주 실시될 예정인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공군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공약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일관되게 전념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을 굳건히 하고 영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 군 당국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전반기 미한 연합연습훈련인 프리덤 실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연습 기간 중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해 미한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작전 사령관이 만나 한반도 및 영내 현안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보 교환 등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장 실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양측이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사이버 안보와 정보 공유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후 카볼리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응을 위한 나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국방 분야 협력 방안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을 지적하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29일 경상북도 영천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무력 도발에 맞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이라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현장의 초급 간부들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육군 3사관학교가 있는 경북 영천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최후의 격전지라면서 이곳에 창설된 3사관학교는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국군 양성의 요람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몇몇 테러 단체들의 지원만 받고 있을 뿐 전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대사가 밝혔습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28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토론회에서 21세기에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단지 두 정권과 몇몇 테러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들을 더 고립시킬수록 그들은 전 세계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보여준 모든 지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에 감사하며 영국과 일본, 한국 등 현재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50여 개국 그리고 유엔에서 지지표를 던진 140개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그러면서 여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를 물리치고 미래의 모든 침략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납북자 가족 대표가 미국 국무부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에게 일본인 납치뿐 아니라 한국의 납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28일 편지를 통해 터너 특사가 최근 일본 납북 피해자의 상징으로 납북 당시 13살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의 고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한 것을 언급하면서 메구미의 남편은 고등학생 때 납북된 한국인 김영남이며 한국인은 김영남을 포함해 1970년대 북한 간첩에 납치된 고등학생이 5명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자식을 그리워하다가 한많은 생을 마감했거나 죽기 전에 자식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겠다고 아직 모질고 질긴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 힘없는 납북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